안녕하십니까. 마카나쇼의 까피디입니다. 사실 제가 이 인터넷 방송을 한 지 몇 년 되는 것 같아요. 또 그 와중에 또 중간중간에 어디 뭐 케이블도 나갈 때도 있고 뭐 좀 강연 아닌 강연을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지난 그 제 방송을 돌이켜보니 좀 너무 어설픈 진행도 있고 때로는 근거 없이 너무 또 욕지거리를 또 한 것도 있지 않나라는 반성을 한번 해봄직한도 한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화나는 거는 우리가 좀 시원하게 임팩트 있게 질러줘야 본인으로 하여금 나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편적인 생각은 바로 저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 그 네티즌이 있기에 제가 이렇게 힘을 내고 인터넷 방송을 오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다 보면 저도 언젠가 늙겠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지난 이런 UCC를 보면 내가 지금은 이렇게 내 머리가 홀랑 빠져서 다 늙었지만 저 때는 머리가 있었구나, 뭐 이런 상상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에 제가 바로 깠지만 이석기 내란죄 시즌 1에 이어서 시즌 2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이 국정원이, 검찰이 아니죠, 이제 국정원이 하루하루마다 그 깜짝깜짝 놀라는 그 놀랄만한 팩트 있는 이석기 내란죄에 해당되는 어떤 근거라고 발표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과연 저게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구체성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갖긴 하지만, 뭐 우리나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각각 JTBC, 뭐 채널A, 뭐 하여튼 뭐 종편 3사를 갖고 있으면서 이 종편이라는 것은 뉴스, 즉 보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일 쏟아내는 이석기 뭐라고 해야 되나, 혐의 사실, 국정원이 참 이게 난 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혐의점을 가지고 계속 매일매일 그 보도 자료를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목적성이나 공격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보통 혐의점을 잡았으면은 수사를 어느 정도 해서 이 혐의가 좀 인정이 제대로 되면 그때서야 발표해도 늦지 않은데, 오늘 이석기 집에 가서 뭐 러시아 돈 발견하고 곧바로 북한 돈이라고 뭐 발표를 하질 않나. 뭐 조직원들 뭐 명단 보고 이게 폭파 조직원들의 이거 실체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나.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발표를 해도 늦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앞서가서 얘기지만은 국회에서 이석기 체포 동의안이 시효가 되고 근 뭐 하루 이틀 안에 구금을 시켜버리고 그 구치소로 보내버리는 거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좀 고증을 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갖게 해주는데 충분합니다. 그런 자료로서 제가 몇 가지 반박을 좀 하다 보면, 자, 저는 뭐 이석기 편이 아니에요. 국정원 편이 아니라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자, 러시아 돈이 발견됐는데 이거를 갖다가 북한 돈이라고 그냥 규정을 해버리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오류입니다, 이게. 게다가 말입니다. 뭐 신발장에서 발견이 됐다. 뭐 그렇습니다. 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말입니다. 정당한 국회의원 의정 활동으로 당신들이 번 돈이 많은가?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직위를 이용해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편법으로 축적한 재산이 더 많은가에 대해서 제가 진짜 질문 던지고 싶어요. 예? 그래서 편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은행에 맡기면 자료가 되니까 장롱구석, 신발장, 뭐 소파 및 뭐 책장 뭐 이런 데 숨겨놓은 국회의원이 과연 야당 여야를 막론하고 새누리당에는 과연 없는가? 예?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난리를 펴는 똥 묻은 개들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완전히 그 똥 다 뿌려 버릴 거야, 아주. 그렇습니다. 아로 조직원이 이 산악회 100명이 과연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위협할 정도의 어떤 병력이라든지 그럴 만한 화기를 갖고 있는가, 뭐 총칼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정말로 이 내란죄로 묶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상식선으로 봐서 이 내란죄는 말입니다, 총과 칼로 무장한 어떤 반군이, 예? 지금 시리아 반군, 뭐 체첸 반군 뭐 있죠? 이런 반군이 정말로 청와대를 향해서 뭐 박격포를 발사하고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지네 나름대로 어떤 상하 체계, 자기네 나름대로 어떤 지휘 체계, 즉
이쪽 대통령을 부정하고 자기네들이 뭐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뭐 이런 직위까지 다 만들어서 공격을 하느냐. 그런 것이 과연 내란죄 성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진짜 병력이나 하기가 정말 되는가? 예? 자, 우리도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강남에 있는 부자들의 탈세가 심하고 그 탈세액이 많고 서민들이 고통을 받을 때 저도 뭐 빈말로 솔직히 가서 그래요. 아니면 내 친구들 만나서 그럽니다. 야, 이 씨발 우리나라에 강남을 다 폭파시켜야 제대로 된 조세정의가 확립이 되고 야, 국회를 폭발을 해야 청와대를 폭발하든지 국회를 폭발을 해야 새로운 새정치가 정말로 시작될 거 아니냐. 예? 이 친이파들부터 다 죽여버려야 총칼로 그냥 다 씨발 찔러버려야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 술집에서도 할 수 있고 그냥 친구끼리 왁작지거를 할 수도 있는 얘기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뭐 내란죄라고 저를 엮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성향이 더 세지는 않았는가? 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자, 그 정치인들 그 양음으로 후원하려고 말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단체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뉴라이트나 뭐 저 어버이연합도 뭐 순수 단체입니까? 다 저 보수파들 저 후원하려고 있는 그 성향의 단체지. 막말로 이것도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로 직원들이 돈 모아가지고 이석기 국회의원 저 하는데 선거 자금하라고 만들어주는 그런 단체로 보여지는데, 자, 그럼 막말로 지금 안철수를 후원하는 이쪽 단체들도 뭐 자칫하면 반란단체 뭐 이적단체 될 겁니까? 그러면 손학규 지지해온 그 몇십 년 동안 한 몇 년 동안 유지해온 민심산악회도 뭐 아로 조직원처럼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기네들끼리 말입니다. 국가에 대해서 정말 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는데,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석기 측 얘기를 우리가 좀 속 시원히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보도자료 뿌리는 그 강세가 다 국정원이다 보니까 말입니다. 하니까 말입니다. 이러니까 나 또 이 북한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구체성이 없고 또 녹취록 자체가 또 영장 없이 불법으로 채집을 한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채집을 한 이 쉽게 얘기해서 이 뿌락지, 예? 여기 당원으로 들어가서 이 제보를 갖다가 국정원에 하고 있었던 이 뿌락지, 이 사람이야말로 이번 사건을 제대로 해결해 줄 어떤 증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뭐 일단 뭐 잠수를 탔습니다. 뭐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뭐 한간에는 뭐 해외로 이민 갔다는 설도 있는데, 그럼 이민을 갔으면 어디를 이사를 갔으면 거기에 대한 그 자금은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예? 국정원이 대줬느냐? 그거 한번 좀 물어보고 싶고, 그 뿌락지가 됐다는 그 사람의 계좌 추적과 휴대폰 뭐 대포폰이니 뭐니 이런 것도 다 조회해보면 이게 누가 잘못했는지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그 사람은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녹취록도 말입니다. 일부만 발췌해서 전문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그게 전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정말로 존중을 한다면 오늘 그 조사한 자료 퍼뜨리는 게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라 당신네 그 국정원들이 결정적으로 증거로 제시하는 그 녹취록 전문 다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공개해야 될 것이고, 자, 지금 국정원이 그 선거판에 개입했다라는 그 사건은 지금 뭐 공중분해됐나요? 어디로 갔어요? 지금 뭐, 그래서 그 국정원 선거 개입, 뭐 원전비리, 뭐 또 지금 또 검찰이 하는 게 또 뭐 있죠? 여러 가지 사건이 사실 전 MB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그 유착 그 고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 다 원전비리 저질렀고, 이상득을 포함해서, 이상득 지금 좀 풀려나왔죠?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현존하는 이 새누리당 측 아니면 이명박 측에서 그대로 내려온 지금의 실세들이 다 지금 뭐 선거판 부정선거 원전비리 다 연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수사를 하는데 이 검찰이 어떻게 보면 국정원 눈에는 이러다 보니까 검찰도 또 누구야? 통진당도 지금 눈의 가시 아니겠습니까? 통진당 해체시켜야 되는 거예요. 통진당 해체시키려고 부리는 이게 수작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최동욱 검찰총장이 지금 검색어에 1위가 됐죠. 역시나 조중동 중에 조선일보가 한 건 해냈습니다. 11살 먹은 혼의 자식이 있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그 지난 저기 총장 그 청문회 때 야당 여당 아니 이렇게 정보력 빠른 그 야당 여당 국회의원 한 명도 이걸 제시를 못한 것 자체가 이거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하긴 그 시절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청문회로 거의 웃음바다가 되긴 했지만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그 검찰총장을 결과적으로 지금 거의 사표 압박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검찰총장 최동욱이 그럼 사표를 내면 누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국정원과 청와대 입맛에 맞는 검찰총장이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수사 자체가 이 타이밍 정치라는 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 내란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죄를 어디까지 저질러야 정말 내란죄가 되는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전체적인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 정도의 지나침 요 정도면은 맞는 법률이 적용되는 거예요. 내란죄는 진짜 총칼 들고 누구 쑤시고 옛날에 말입니다. 박정희도 그렇고 전두환도 그렇고 다 있는 정치 있는 실세를 까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두환이야말로 진짜 반란죄 내란죄로 해가지고 사형구형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전 대통령 자격까지 박탈됐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도와서 대통령 만든 노태우가 나중에 전두환의 후광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고, 이것이야말로 반란 내란죄지. 지금 누굴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자, 봐요. 전두환의 그 반란을 막기 위해서 그 몇 개 사단을 진두지휘했던 당시 전태환 장군은 말입니다. 안사람은 자살하고 아들은 변사체로 발견되고 아버지는 죽고 본인도 폐암으로 갔어요. 이게 전두환이가 뿌린 보복입니다, 사실. 좌초시키면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반란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 현충원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친일파의 후광으로, 득세를 한 사람들은 현충원에 간다니. 이게 대한민국의 정의가 확립이 된 상태입니까, 이게 지금?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석기 편이 아니에요. 국정원 편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이 이 타이밍의 정치를 잘 생각해 보셔서, 올바른 판단으로 다시 한번 이 해안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카라쇼의 까피디였습니다. 불타는